이력서를 쓸 때 가장 좀 중요시해야 될 부분과 또 이력서에서 뭐 이런 경험들이 좀 더 추가가 되면 네. 좀 더 이렇게 특별한 네. 이력서가 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력서는 돼야 하고 이력서하고 레퍼런스, 이제 프로페셔널 레퍼런스라 그래서 추천인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나 아니면은 뭐 내가 3가지 뭐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원 서류는 온라인으로 어플라이를 해야 하거든요.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리키는 실습 경험 같은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담당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의 레퍼런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경험이네요. 네. 상경험. 네. 네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 거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으며, 한국 분들은 자체가 이제 또 이민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민자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어떻게, 왜냐면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는 저 자체도 이제 제가 이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부모님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전까지 이력서를 몇 군데나 내셨어요? 셀 수가 없어요. 궁금한데? 셀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다니는 학교에 어플라이 하기 전에는 한 번에 거의 한 300-400군데 정도 냈었어요. 300-400군데. 네. 보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이제 바로 교육대학원이나 이제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교육청이나 학교에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플라이를 하면 이제 오케이셔널 티처나 이제 서플라이 티처라고 많이 하는데, 기간제 교사 같은 거라든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당일날 아팠을 때 결석한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제 가서 서브스튜트 티처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오케이셔널 티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오케이셔널 티처 리스팅이 올라가려면 교육청에 직접 이제 이메일로 원서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쓰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이 되면 이제 그때 오케이셔널 그 리스트에 올라가거든요. 오케이셔널 리스트에 올라가면 이제 그때 서플라이 티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LTO라고 Long Term Occasional Teacher가 있는데, 그거는 기간제 교사, 한 뭐 3개월에서 뭐 1년 정도까지 한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고, 이제 합격이 되면 기간제 교사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인터뷰 할 때 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어필하면은 가장 좋은 인터뷰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나만의 장점을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제 경험은 그래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점,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점이 이제 언어 부분도 있고 내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자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인게이지를 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짤 때 아이들이 이렇게 실험하거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같은 거를 많이 쌓아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론 책 갖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창의성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래 직접적으로 연결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의 레슨을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네,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질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타파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지혜 씨가 질문 주셨어요. 재원 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이나 선호하는 학년이 없는지 궁금해하세요. 있죠. 네. 저는 아무래도 디자인 전공을 했기 때문에 미술 과목을 되게 좋아해요. 네, 미술.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가르치기 때문에 특별한 학교가 아닌 이상은 미술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따로 안 계세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술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이제 특별히 예체능 쪽에 포커스가 된 학교가 있어요. 공립학교도. 그런 학교에는 미술 선생님 따로 계시는데 이제 일반 공립학교에는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술을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을 가리키면서 같이 미술을 가리켜요. 미술을 그게 네. 그래서 같이. 예, Curious Curricular Activity라고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을 가리킬 때 책을 읽어주고 그 동화책을 통해서 그 캐릭터를 분석하고 그 캐릭터를 만들어보고 아이들이 그래서 마스크 액티비티도 해보고 그리고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보면서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써보고 그러면서 라이팅 연습도 하고 그리고 드라마랑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그 마스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이제 영어라고 영어만 딱 가리키고 드라마랑 딱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미술이랑 영어랑 드라마랑 다 다양하게 예,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박솔라 씨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티처스 컬리지 대신 대학교의 교육 분야 학사로 졸업하면 교사 취업이 가능한가요? 티처스 칼리지는 졸업을 해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과정이 교육학과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나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티처스 칼리지를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한 학년을 담임하면 네네네. 어느 과목을 가르쳐야 초등학교 되나요?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 다 가르쳐야 돼요.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불어랑 음악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네. 따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 외의 과목은 다 가르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야겠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질문을 하나 시작하게 네. 되면 끊임없잖아요. 네, 왜? 네 왜요? 맞아요. 왜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좀 두렵더라고요. 네, 질문에 다 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겠군요. 네, 근데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질문을 네. 받을 때,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같이 토론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보면, 왜냐면 아이들도 알아요. 선생님이, 이거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눈치가 아는 빠르네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거 제가 딱 들었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알아보고 일반적인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야 하죠. 근데 그 외의 부분들이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같이 알아보고 그렇게 해요. 학년이나 반은 매년 바뀌게 되나요? 그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매년 초에 이제 그 다음 학년 가기 전에 항상 이제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메일이 와요. 혹시 다음 학년도에 가르치고 싶은 학년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지정을 해주시는데 보통 일반 티처스 칼리지를 가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 가르칠 수 있는 학년이 있어요. 네. 어떤 선생님은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프라이머리, 주니어, 디비전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선생님은 주니어 인터미시아 그래서 4학년부터 10학년까지 가르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있고 고등학교는 이제 18학년부터 이제 시니어 인터미시아 그래서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다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 주니어 인터미시아 그래서 4학년부터 10학년까지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했는데
학교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코र्스를 택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코र्스를 택하면서 뭐 지금은 이제 유치원 아이들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코र्스를 다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퀄리피케이션 영역이 다 달라요. 네. 그 박솔라 씨가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관심이 많으시고. 네. 방학 동안의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이제 샐러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샐러리가 측정이 되고 1년 동안 받는 이제 월급, 그러니까 1년 동안 연봉이라 그러죠. 연봉이 측정이 되면 거기에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름 학기도 돈을 받죠.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여름에도 받는데 이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럼썸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7월 초에 받아요. 2달치 월급을. 네. 학기 중보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편인가요? 그게 월급 샐러리 자체에서 12개월로 나눠져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비슷한 것 같았어요. 네,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좋은 직업이네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또 이제 학기 중에는 더 그 다른 직업보다 두세 배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다 이븐아웃 되는 것 같아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네. 김수영 씨가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 중인 24살 학생입니다. 한때 교직을 이수할 생각도 있었지만 어린 학생들이 보고 배울 만큼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지, 또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교사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 또 나왔어요. 네. 이 질문 먼저. 네. 네. 좋은 교사란 한마디로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아이들을 정말 부모님 대신에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바로 잡아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정말 고민이 있거나 많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진짜 사랑과 보살핌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은 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김수영 씨 또 다른 질문인데요. 따돌림이나 가정 형편이 네.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네. 일단은 따돌림을 받는 친구들이랑 가정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게 별개인 것 같아요.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있고, 왜냐면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도 아이들이 서로 이제 그룹 워크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스몰 그룹 워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문제가 많아요. 항상 반에는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에듀케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 아이들이 저희 반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1년 동안 있을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한 걸 알려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교실에서. 그러니까 벽에 이제 뭐 fill in the bucket 뭐 이래서 친구들한테 좋은 메시지만 남겨주는 그런 메일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읽어주고 내가 다른 친구한테 고맙다는 표시를 하면 나의 마음도 좋아지고 그 친구의 마음도 좋아진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해요, 아이들하고. 그게 왜 중요한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직 아이들은 되게 순수한 면이 많기 때문에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어쩔 때는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 아이들을 대해주면 그 아이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정 형편이 좋아도 부모님의 관계가 안 좋거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제 마음속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상담사도 있고 담임으로서 많이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케어해준다는 걸 알고 얘기를 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계속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법이 바뀌어서 이걸 갖고 와라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으면 레커멘드 한다라고, 레커멘드해서 이제 이런 준비물이 있으면 좋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걸 사와라라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계속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뭐 필드 트립이나 이런 거 가면은 서브시다이즈 계속 해주고 그래요. 네. 김수영 씨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양력을 보니 디자인 쪽으로 전공을 하셨던데 교편을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거를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계속 하고. 그래서 대학교 때에는 고등학교 때는 디자이너가 꿈이었기 때문에 디자인 전공을 하는 학교를 가게 됐고, 학교 디자인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논문을 쓴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잘 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비즈니스 쪽에서 생각을 두고 이제 한 프로젝트였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각각 다른 문화의 중요성을 조금 더 일깨우게 되고, 그러면서 선생님을 하면 내가 인생을 통해서 이제 매년마다 만나는 아이들이 뭐 20-30명 되면은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몇백 명, 몇천 명들의 아이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제 인생을 통해서. 그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랑을 받는 걸 느끼고 그 아이의 인생에 변화가 있다면 저는 제가 그만큼 보람된 일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한국인 선생님으로서 앞으로 더 크게 이루고 싶은 그 포부가 있으세요? 이 다민족 국가인 캐나다에서.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려주고 싶은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한국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한국인의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년 전에는 저희가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그런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학교에서 K-pop 클럽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나라이며 어떤 그런 팝컬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아이들이 변화해가는 세상에 조금 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했을 때 준비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제 목표예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공부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많잖아요.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고 사람들이 잘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요즘에는 성적표 자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흔히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저는 좀 중요시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 재원 씨의 따뜻한 진심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리랑 코리아 TV 아름다운 동행은 H마트, N헤어, 교차로 협찬입니다. 다 같이 하는